다음은 우리 박전 사장님이 또 준비하신 거 어떤 제품인지 기대가 됩니다.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우리 반려동물, 반려를 평생 건강을 위한 건강한 우리 펫케어의 시작 프라임펫에 대해서 오, 좀 나눠보자 좋아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료를 말씀을 해드릴 거고, 다음 주는 오가닉 샴푸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볼까 싶습니다. 음, 네. 페팸족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페팸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 이 페팸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신조어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중학교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이제 아빠께서 이제 우연히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서부터 그때부터 또 죽으면 또 다른 강아지를 키우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되게 정이 많으셔가지고 강아지를 쭉 키웠었어요. 근데 또 일찍 죽잖아요. 애들이 정말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열이 이제 엄마 아빠 다음으로 자기들인 줄 알 정도로 좀 버릇없이 키우긴 했어요. 너무 이렇게 사랑을 주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강아지를 정말 가족처럼, 정말 진짜 친자식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프라임펫 우리 아메이 원포원 제품이죠. 그래서 100% 휴먼 그레이드 식재료로 시작하는 건강한 펫케어. 그래서 세 가지 맛이 나와 있죠. 세 가지가 있는 프라임펫 연어 레시피, 오리 레시피, 양고기 레시피. 가격은 양고기가 조금 비쌉니다. 한 3,000원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휴먼 그레이드 식재료, 그 인간이 먹어도 되는 등급의 그런 재료들을 써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료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지 그러면 그런 인간이 먹는 식재료를 쓰지 않나? 그러면 뭐 강아지들이 먹는 식재료는 따로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반려견의 평생 주식인 사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위에 이런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많은 사료들이 있어요. 마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형마트 같은 데 보면 사료가 너무 많아서 뭐를 골라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료를 선택하는 기준을 우리가 좀 확실히 공부를 이번 기회에 해서 주위에 반려견 키우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그런 기준을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그 좋은 사료를 고르는 데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펫푸드 소비자 트렌드를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건식 사료가 제일 많죠. 그리고 뭐 건식과 습식을 혼합한, 또 그리고 습식 사료, 수제 사료, 요즘에는 화식 사료라 그래서 직접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 반려견 그 주인이 직접 이렇게 음식을 막 조리를 해서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근데 그 경우는 아이들이 우리 댕댕이들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다고 해요.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건식 사료가 제일 좋다. 그 말씀을 어떤 수의사분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료 선택 시 고려 요소 보면은 일단은 아무리 영양이 좋아도 이렇게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입맛이 사실 좀 까다로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취향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 먹는 거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뭐 이제 인간들 사람들도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도 반려견들도 견생 20년을 목표로, 그러니까 20년 정도 살면 굉장히 장수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병 없이 20년을 좀 사는 걸 목표로 이러한 영양소가 좀 듬뿍인 사료들도 많이 출시를 하고 그런 영양제들도 많이 좀 출시를 해서 제품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영양 성분이 좋아야 되겠죠. 이걸 따지시고 좋은 재료를 썼는지 또 따지시고, 또 이제 또 가격도 무시할 수 없죠. 사람이 사실 먹는 재료도 만만치 않은데 강아지 한 마리도 사실 키우는 게 이게 너무 비싸도 사료가 좀 선뜻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좀 합리적인 가격을 원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싼 사료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싸면서 좋은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하고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브랜드가 좀 오래되면서 음, 그 원료 같은 것도 제대로 쓰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견종이나 묘종, 적합성에 따라서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아이들이 또 각각 가지고 있는 또 약간 질병 같은 것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다른 사료들도 또 있죠. 보시면 우리 프라임팬 비법 레시피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100% 휴먼 그레이드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등급의 식재료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뭘까요? 이거 진짜 고기, 원육이에요. 오리인가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갖가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이런 식물 영양소들, 그리고 이거 연어네요. 생연어. 사람이 먹어도 돼요. 이따 제가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신선한 원육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와 이 양과 연어, 신선 원육 그대로 넣어서 6분이라는 걸 좀 보시면, 일반 타사 사료들은 이 6분을 가지고 사료를 사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닭, 제일 흔하게 좀 닭고기죠. 닭 사료를 많이 먹이거든요. 근데 닭 순살을 넣은 게 아니라 닭뼈와 그런 닭 기름 있잖아요. 껍데기 지방 이런 것들을 다 갈아가지고 사실 사료에 넣고는 이게 닭사료다, 닭고기 사료다라고 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육 그대로만 진짜 이 고기 뭉탱이뭉탱이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 있죠. 휴먼 그레이드와 사료 그레이드를 보시면 그러니까 보여지는 원료명은 같지만 등급에 따라서 사용된 원료나 공정, 품질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휴먼 그레이드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등급 원료죠. 근데 여기 사료 그레이드는 사람이 도저히 섭취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닭뼈를 갈아서 뭐 드시겠어요? 아니면 닭 껍질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 그 껍질, 거기 붙어 있는 지방, 거기에 있는 내장 같은 거, 그거를 다 갈아서 넣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반 식품을 가공하고 남은 원료를 사용해서 게사료를 그동안 만들었던 거예요, 댕댕 사료들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게 생고기, 휴먼 그레이드지만 6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고, 식이섬유도 마찬가지로 진짜 리얼 과일과 야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반 사료에 들어가 있는 사료를 보시면 그 당류, 껍질 있죠. 그 알갱이 다 쓰고 정말 저걸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껍질들만 모아가지고 그걸 식이섬유가 넣었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겉에 포장되어 있는 그런 문구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그 원료를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먹는 게 다잖아요. 그 영양소를 가지고 얘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사실 판가름 될 수 있는 기준이고, 그 아이들이 먹는 것이 곧 그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파요, 애들이. 그러니까 훈련소에 맡겨놓은, 저희 투견하는 개도 키웠어요, 저희는. 아기 때 데리고 와서 막 투견 막 우럭부럭 하거든요. 마이클 타이슨처럼 사람으로 치면. 저한테 너무 사랑스러운 강아지인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못 키워서 훈련소에 한 거의 7, 8년 놔뒀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료를 뭘 먹였겠어요. 다 이런 걸 먹였으니까 애가 나중에 암에 걸려가지고 몸무게가 반이 빠지고, 그래서 안락사 시켜서 보낸 기억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연어 레시피, 그 프라임팬 연어 레시피는 진짜 리얼 연어가 들어가 있고요. 단호박이라든지 병아리콩, 또 이런 시금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리 레시피에는 오리가 그 원유 그대로 들어가 있고, 고구마, 토마토, 이거 보이시나요? 블루베리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양고기 레시피는 정말 양질의 양고기를 넣고요. 치커리, 병아리콩 이건가 봐요. 얘는 딴 건가 보다. 얘는 렌틸콩이에요. 렌틸콩, 마키베리네요. 마키베리.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마키베리가 이거고요. 이거 병아리콩입니다. 렌틸콩.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연어 레시피는 아까 맞아요. 여기도 마키베리고요. 단호박, 시금치, 연어.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프라임팬 비법 레시피 두 번째. 굉장히 강한, 우리 댕댕이들도 그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 건강을 생각해서 사실 그 특히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관절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게 막 되게 많이 탈골린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의 오메가3까지 오메가3가 들어서 이런 피부나 이 모질 건강을 굉장히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그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어서 그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고르게 함유해서 반려견의 균형 잡힌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그런 또 레시피 두 번째 비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비법은 그레인 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레인이라고 이게 그 곡물이죠, 한마디로. 근데 왜 이게 프리여야 되냐면 이런 댕댕이들이 그 소화 흡수도 잘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먹어서 소화를 잘 못 시키면 그게 내 몸의 영양분으로 쓰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소화 흡수를 위한 그레인 프리 포뮬러가 들어서 이런 식이성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밀이나 옥수수 등 이런 곡물 원료를 절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반 타사 사료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강아지들이 먹는 것도 합성 보존료, 합성 착색료, 합성 감미료가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위한 사료도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아메이는 사람과 동물을 차별하지 않아요. 동물도 똑같은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합성적인 것들, 첨가물 절대로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좀 짧아요. 12개월로 더욱 신선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급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인공적인 화학 첨가물은 절대 1도 넣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례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얘가 슈나우저 종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초코래요. 10살이고 나이가 좀 먹었죠. 요로결석으로 2019년 10월에 수술을 한 아이예요. 근데 얘가 일반 사료를 먹다가 이제 요로결석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거에 맞는 사료를 처방을 해주거든요, 동물병원에서. 요로결석 사료를 먹었는데 그 수의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아이의 질병에 맞춰진 사료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그 질병은 케어를 해주면서 굉장히 영향이 많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마케팅적인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영양은 제대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 초코한테 요르골석 사료와 동시에 프라임팩 사료를 먹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나요? 그러니까 피가 비친 설사, 그러니까 장염까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피부병.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키웠던 강아지가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맨날 긁고 비듬 떨어지고 이랬었어요. 피부병이 아이들은 굉장히 좀 문제거든요, 이런 반려견들은. 그래서 요르골소 사료와 프라이팬 사료를 섞어서 먹을 때 증상이 더 악화가 됐어요. 보시나요, 여기? 이렇게 여기 가슴팍 있는데 이렇게 막 피부병 도져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래서 프라이팬으로만 100% 먹였어요. 그랬더니 2주 후에 다른 사료 없이 프라이팬 사료로만 100% 먹이고 난 뒤 보이시나요? 아까 거기 있던 상처 없어졌죠?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흡입도 많이 호전이 되고, 그리고 요로 결석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 반려견 사례는 사실 좀 찾기 힘든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맛있는 그리고 얘네가 전 연령과 전 견종에게 알맞은 키블 사이즈예요. 굉장히 좀 작아요.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를 그래서 굉장히 부담 없이 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사실 이걸 좀 먹어볼게요. 저는 사실 비위가 되게 약한 사람이고 게사료를 어떻게 사람이 먹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출시되었을 때 기억나요, 사장님들? 우리 AP에 이거 출시됐을 때 막 김 dok사님이 이거 먹어봤어 이러시면서 되게 되게 맛있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게사료를 먹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걸 사와서 저희 아이들한테 했더니 그 비 약한 아들이 먹어보는 거예요. 어머 이거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먹어볼게요.
되게 고소해요. 근데 저는 이걸 먹으면서 너무 맥주 안주로 딱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넣어놓고 먹으면 남편이 욕할까봐 그러진 않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휴먼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되는 사료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료를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다른 사료를 먹이고 있는 아이들인데 처음부터 이걸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섞어서 처음에 한 25% 정도 섞어주다가 한 4에서 6일 차에는 50% 반반 정도, 그다음에 7에서 9일 차에는 얘를 75%, 원래 먹던 사료 25%, 그리고 이제 한 10일 먹인 지 10일 이후에는 얘를 이제 100%로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그 강신혜 선생님 소개로 그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친구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미리 입수를 하고 요 사료를 샘플링을 좀 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먹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짜 냄새를 되게 도도하게 이렇게 맡더니 이러고 먹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우리 애가 원래 이렇게 나와서는 절대 안 먹는 애인데 이러시면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맛도 너무 좋습니다. 영양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양이 있으면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제가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강아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긴 진짜 정말 프리미엄급 프라임팬 사료 좀 많이들 정리하셔가지고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연어를 처음으로 아는 언니가 연락이 와서 강아지 사료 거기 나오지 않냐고 해서 오늘 진짜 강아지 사료를 김포에서 픽업해서 갖다 줬거든요. 연어 레시피.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이게 다른 사료랑 이렇게 섞어주는 과정, 그 얘기를 안 해고 그냥 줬는데 그게 그러면 처음에 25%? 그 다음에 50%? 여기 써 있어요, 소장님. 아, 여기 써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음, 먹이시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써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얘기를 꼭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아무튼 저도 먹어봤었어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다 먹어봤잖아요. 근데 진짜 맛이 있고, 근데 다른 사료는 그 약간 이제 인스턴트적인 면이 있어서 조미료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사료 먹던 애들 맛은 어떻게 보면 조미료에 길들여진 인스턴트 강아지들이 많은 거지. 그러다가 이 유기농으로 바꿀 때 사실 살짝 또 안 먹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섞여 먹이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반려견들이 아프면 보험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엄청 든다고 해요.